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번 쭉 볼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M스쿨 101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 자료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요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었으면, 이런 시스템의 어떤 전제 조건들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약간 이름의 변동은 있지만 기본 시스템 교육을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그중에 3단계인 리스트업, 즉 명단 작성에 관련돼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업, 명단을 작성하고 매일 체크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진을 할 때 저희 그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 손엔 명단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아니죠. 그 슬로건이 한 손엔 꿈의 목록을 또 다른 한 손에 명단을. 이 말이 한 손에는 꿈의 목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손에 명단. 이 두 가지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초의 핵 네임리스트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쭉 네트워크 사업에서 자산이란 무엇인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3P 플랜, 제품, 사람, 보상 플랜, 제품의 프로덕트, 사람, 피플, 이 3P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명단 작성을 하는 첫 번째 1차 명단, 명단도 1차 명단이 있고 2차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3차 명단도 있고 첫 번째 1차 명단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적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의미냐? 내가 PM 사업을 지금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인적 자원은 지금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자원을 갖고 있는 틀려요. 나의 인적 자원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게 1차 명단이에요. 명단 작성에서. 그리고 그 명단에서 2차 명단이 리드 명단을 뽑는 거고요. 그 리드 명단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프로스펙트 명단, 즉 고객 명단, 예상 고객 명단을 뽑는 거고요. 그러는 중에 그러한 고객들과 컨택을 하면서 팔로우 고객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그 명단이라는 첫 번째 명단의 목적은 내가 현재 PM 사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어떤가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명단 작성함에 있어서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 절대 미리 판단하고 머리 재지 마라 이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소개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이 1차 명단이 적지 않는다 그랬죠? 왜 안 적냐? 요즘에 휴대폰을 다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또는 카톡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곧 1차 명단이다. 그래서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나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과 카톡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름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리드 명단을 뽑는 작업, 리드 명단 뽑는 작업이 2차 명단을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리드 명단 뽑을 때도 어떻게 하냐? 이때도 머리가 재면 안 돼요. 절대 머리를 판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리드 명단은요. 내 전적 나의 판단에 의해서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 명단은 모든 사람 총망라에 적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적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리드 명단 뽑아내는 거, 거기서 너무 머리 대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서, 내 휴대폰이나 이런 데 지금 있진 않지만, 잊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로 적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분들,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그런 분들도 한번 적어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 지라드의 1대 250 법칙을 얘기하면서 누구나가 살아오면서 최소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더라. 최소예요. 최소가 250명이에요. 최소가. 그래서 조 지라드의 어떤 에피소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을 얻는다는 거는
그 한 명의 기회는 250명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판단하면은 명단이 있네, 없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1차 명단에서, 2차 명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에서 계속적으로 네트워킹 작업, 즉 명단을 확장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PM 사업을 할 때만 해도요, 실제 제가, 그때는 뭐 지금 리드 명단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프로스펙트 명단, 즉 예상 고객 명단을, 가망 고객 명단을 뽑아둔 사람들은 실제 10명도 안 됐어요. 내가 PM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소개할 사람들 명단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리드 명단들을 확정해 가면서 계속적인 컨택을 통해서 어떤 또 교육을 듣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을 열심히 듣는 분들 명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교육을 듣는 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떠오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그 명단에다 추가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명단 작성보다도 그 명단의 확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 명단을 확장하는 방법, 실제 명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면서 컨택할 때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들, 내가 또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 예, 그 확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반 고객도 컨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예.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이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약간의 좀 다른 얘기지만, 홍보 활동, 홍보 활동과 소개 활동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서, 홍보 활동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는 홍보 활동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홍보 활동과 소개 활동.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의 교육은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흐름에서 이제 연결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미리 제가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 보셨겠죠? 예.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밴드에 이미 교육자를 좀 올려드렸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M 스포 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퍼널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퍼널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발음이 좀 중요해요. 퍼널. F 발음이에요, F. 그럼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퍼널 마케팅. 퍼널 마케팅. 퍼널이라는 뜻이 깔때기가 깔때기. 예, 요 그림처럼. 깔때기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널 마케팅이란, 자, 여기 중요한 퍼널 마케팅의 핵심 요지가 이거예요. 사람을 한 번에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 이거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한 번에 설득하려 하지 않고, 먼저 관심을 갖게 만들고,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AIDMA 법칙이라고. 그것도 이미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AIDMA 법칙이 뭡니까? A, attention, I가 interest, 그리고 D가 desire, 그리고 ADM, memory, ac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먼저 나오는 게 AI, attention, 그리고 interest 이런 부분인데 관심. 사람 한 번에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먼저 유발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신뢰 그리고 행동으로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마케팅 구조가 이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깔때기 퍼널에 이제 비유를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인양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깔때기에 그냥 그 어찌 보면은 내 그 1차 명단에서 나의 모든 인적 자원에서 사람들을 또 명단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계속 이 깔때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깔때기에 집어넣는다는 게 사실 리드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럼 결국에 거기에 있는데 나의 리드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제품의 어떤 구매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퍼널 이 그림처럼 이러한 그림처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림 크게 볼까요 한번? 예,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보시면 어웨이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 어웨이니스가 의식한다 이제 의식한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 의식적인 행동 할 때 그런 의식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단을 확장하는 과정이 깔 때 있는 작업에서 의식이 돼야 돼. 의식. 제가 홍보 활동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인터레스, 여기 인터레스 나오죠. 인터레스. 뭐냐면, 아주 흥미, 관심, 그런 것들, 요, 의식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 좁혀지고, 컨시더레이션, 이게 보면은 고려사항. 어? PM 사업이 괜찮나? PM 제품이 괜찮나? 이런 이제 느낌. 인텐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도라는 의미고, 이벨루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퍼처스를 해서 구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제품을 구매라는 결과까지 도출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 퍼처스라 그래서 이 구매 단계를 넘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구매가 일어난다는 그런 도식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랑 표현이 좀 괜찮은 똑같은 얘기죠. 어웨이니스. 먼저 이 사람 나의 어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웨이니스, 의식, 어떤 어텐션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인터레스트, 흥미와 관심을 갖는 분이 있고 그리고 디자이어, 나오죠. AR의 DMA, D. 이게 아까는 표현이 인텐드라는 영어로 썼지만 디자이어, 나의 목적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어웨이니스, 인터레스트 1번, 2번 과정 없이 디자이어,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1번과 2번 과정에서는 제가 항상 이게 컨택할 때 컨택하는 거에 더 집중해라. 그때는 어떻게 컨택을 하냐? 내가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하겠다라는 생각 갖지 마라. 마음의 부담을 짐을 없애고 나의 어떠한 그런 인적 자원을 늘리고 인맥들을 좀 쌓아나간다는 거에 좀 많은 의미를 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절대 1번과 2번이 안 되고선 바로 디자이어. 그냥 아무런 어떠한 전략도 없이 그냥 무조건 PM 사업을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션. 아, 요거는 진짜 우리 내가 항상 얘기하는 A, I, D, M의 법칙과 연결이 되네. 여기서 이제 M자가 빠졌지만, 저는 이 AIDMA 법칙 하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거든요. 무언가 할 때. 디자이어 단계가 나의 목적을 드러내는 단계예요. 그 전에, 어웨이니스라고 여기서 했지만, 저는 어텐션, 주목시키고, 어웨이니스, 의식시키고,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됐을 때, 디자이어, 목적을 드러내고, 액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도 있고, 요 그림이 이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이게 세일즈 터널 그래서 여기 나오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뭐, 그 인스타그램. 이게 뭐죠? 갑자기 나지? 우리,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명단을 확장하기 너무 명단 확장이 너무 쉽다는 거죠, 요즘에. 요즘에 이러한 SNS 관계만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 20년 이런 SNS가 없는 시절에는 새로운 사람을 매일 만난다는 것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때 항상 했던 게 매일 새로운 명단을 추가해 나가라라고 하는 게 사업의 교육적이 하나였는데 요즘엔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요즘에 저의 페이스북에는요, 다국적 고객들이 저랑 이제 많이 소통도 해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과 이러한 SNS를 활용하든 또 온라인 상에서 만남이든 오프라인 상의 만남이든 이런 리드 명단을 최대 많이 이 명단 사람들이 리드 명단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죠.
리드 캡처. 이게 리드 명단이에요. 저 얘기하는. 저기 리드 명단이라는 게, 1차 명단이든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그런 인적 자원에서 리드 명단. 리드란 뜻이 뭐예요? 여기서 리드는 씨앗, 씨앗 같은 그러한 고객, 잠재 고객들이에요, 리드. 영어 서스펙트라고 표현도 하는데, 잠재 고객.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저희, 아시겠지만은, 저희, 뭐죠? 스톡북. 이때 스톡북이 필요한 거예요. 요 리드 캡처, 요 리드 명단이 저희 스톡북에 그 리드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들을 내가 뭐 페이스북 하는 중에, 사람들과 만나는 중에 그 리드 명단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명단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내가 컨택트를 하는 중에 프로스펙트 이게 이제 가망 고객, 예상 고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프로스펙트 명단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커스터머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품을 전달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클라이언트, 어떤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보다는 사업자가 더 적죠, 인원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깔때기 그림 생각하시면 계속 여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사업은요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이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질이. 여기다가 100명을 1000명을 집어넣은 사람과 100명을 집어넣은 사람과 10명을 집어넣은 사람과 이 마지막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요즘에 제가 올해 지금 다들 2026년 꼭 해야 할 50가지를 지금 뽑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많이 뽑고 있거든요. 내가 꼭 해야 할 2026년 새해 목표를 사실 지금 다 거의 초안에서 완성을 짓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얼마 전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학습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꼭 해야 할 50가지 뽑는 방법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매년, 제가 몇 년, 좀 오랜 기간 지금 하고 매년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가 이런 올해 해야 될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50가지 뽑아요. 5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역은, 건강, 즉, 육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새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뽑아보시고,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것을 뽑으시면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뽑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건강 육체 영역에서 한 뽑아놓은 게, 핀라인 건강 루틴 지키기, 이러한 거 하나 뽑았어요. 핀라인 건강 루틴 지키기. 당연히 PM 제품을 열심히 먹으면서 생활 속 운동 및 홈 트레이닝, 그리고 러닝 등,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정기적인 디드링크 간 해독. 1년에 네 번.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그룹에서도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 정도, 디드링크, 간건강의 디드링크 14일 해독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해요. 내일, 그러니까 29, 30, 30일, 3일 동안은 리스토레이트로 미네랄 3일 해독부터 시작을 하고, 1월 1일부터 지금 먹고 있는 PM 제품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디드링크부터 먼저 먹는 거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누나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요즘에 제가, 간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닌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 특히 혈당 조절 기전, 그러니까 혈당 조절 기전을 보면은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건강 유전 영역에서는 정기적인 디디리 간 해독 경우도 넣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그 저희가 또 가정적 영역에서도 몇 가지 많이 뽑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제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10월 10일.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냥 목표 세워놓고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해보려고.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클럽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사실은 제가 9월 달까지 CL이라는 직급을 목표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 9월 달까지 CL 승급하고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10월 10일 텐텐 결혼식을 한번 파트너들과 한번 축제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도 가정 영역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미리 말씀드리면 10월 10일 그냥 지금 목표예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한 거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직장도 알아보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과 돈, 경제 영역에서 뭐 많은 것도 이게 진짜 많이 뽑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뽑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죠. 제가 나의 한계를 좀 깨고자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계. 당연히 내가 몇 월까지 무슨 직급, 몇 월에 무슨 직급,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뽑은 것 중에. 제가 어떤 거 하나 뽑았냐. 성실 신고 대상자 대기라는 거 뽑아놨어요. 성실 신고 대상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실 지금까지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셨던 분이 계십니까? 성실 신고 대상자는요, 1년 나의 수입이 5억 이상이 되면은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제 위에 업라인 세 분 다 성실 신고 대상자들이에요. 자, 그 말은 연봉 5억 이상씩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제가 2026년에 꼭 해야 될 50가지 중에 하나의 목록으로 집어넣은 거고, 일과 경제적 영역에서. 그리고 여기서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오면은, 요거 자세한 거는 다음 뭐 그룹 미팅 때 얘기 좀 하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는 것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만 포인트를 못 넘겼어요, 항상. 최고치가 90만에서 95만 포인트까지 했는데, 100만 포인트 못 넘었어. 그 한계치를 못 넘으니까 거기서 발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넘겨야 뭐 200만, 300만도 가는 거잖아요. 이 나의 어떤 유리벽 같은 나의 전체 매출의 포인트가 100만 포인트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의 한계를 깨는 부분에서 의미예요. 100만만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솔직히. 100만 포인트 이상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이 100만 포인트의 벽을 한번 깨보고 싶다. 구름 매출 100만 포인트 돌파. 이걸 한번, 이런 것도 제가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PM 사업 하면서 최고 매출이 몇 퍼센트였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거기 내가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 깨야 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플랭크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매일 하거든요. 처음에 1분으로 시작했어요. 1분으로. 그런데 1분에서 지금 2분, 3분까지 늘렸는데, 진짜 그거를 타이머 설정하는 게 어떤 느낌이면 목표 설정이에요. 내가 몇 분까지 하겠다. 제가 지금 3분이면 3분까지 하겠다는 목표 설정이고요. 목표에는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시간 개념이. 3분까지, 내가 3분까지 시간이 들어가야 돼. 3분. 그리고 3분까지 플레이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되는데, 어쨌든 그거 할 때도요. 진짜 3분 넘기기 전에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걸 깨야만 4분 갈 수 있어요, 4분. 5분도 갈 수 있고. 제 목표는 5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제가 또 고백을 하면, 오토십 회원이, 오토십 구독 회원이 제가 2,000명을 못 넘겼어요, 항상. 1990명까지 됐었거든요. 못 넘기면서, 좀 떨어지더라고. 나의 벽이, 오토십 구독 회원 2,000명을 올해는 반드시 한번 깨봐야겠다. 응? 오토집 구독회원 2,000명. 이런 것도 좀 세워봤고, PT레그 5레그. 여기서 이제, PT레그 5레그 만드는 게 또 저의 한계. 제가 PT레그 5개를 만든다라면 당연히 C에 가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여러 방법으로 좀 해봤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요 깔때기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명단에서도 질보다 양이다 그랬어요, 양. 여기다 1,000명을 집어넣으면, 100명을 집어넣으면, 10명을 집어넣으면, 이 깔때기 안에. 결국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이. 제가 딱 마음을 고쳐먹은 게, 내가 PT 레그, PT가 포함된 5개의 레그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지금, 음, 올해는 IMM이라는 나의 퍼스트 라인에 IMM 파트너를 10명 만들어야겠다, 10명. 10명을 만들면 그 10명 중에 최소 2명 정도는 PT를 갈 수 있지 않겠냐. 텐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자 10명을 만들면요. 그 10명 중에 실제 한 2명 정도가 사업을 제대로 좀 끌어가요. 어? 사업자 10명을 만들어야 한 2명 정도의 리더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올해 그냥 제 목표를 양을 늘려야겠다. 어떻게? IMM에 10명 만들면 그 안에 2명 정도의 PT를 갈 만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DNA가 성공되는 인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저는 2026년을 하려고 해요. 퍼스트라인 구축에, 단지 퍼스트라인 이거예요. 퍼스트라인 구축을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고, 그 사업자들 중에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질보다 양이다. 여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 깔때기를 보면서 런 부분들을 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성장과 정신적 자기 개발 영역에서 나눔 타 영역에서 2026년 2026년 새해 목표 좀 설정해 보시고요. 굉장히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저희 올해는 저의 2026년의 저의 슬로건은 2026년을 나의 마스터피스의 해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다 초안도 다 잡아놨고 2026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이번에도 윈터 스폰서 컴피티션이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28일까지 약 2달 좀 못되게 제가 PM 사업을 하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PM 사업은요, 회사의 어떤 캠페인이나 그런 프로모션만 내 걸로 만들면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롤프성 회장님이 너무 마케팅 잘 하시잖아요. 회사의 캠페인과 프로모션에 맞추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이에요. 즉 자신의 퍼스트라인에 누가 신규 후원을 많이 하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요럴 때 최대한 자신의 퍼스트라인 구축을 다 같이 집중하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참가하는 거에 의해서 100포인트 이상의 어떤 소비자 2명 추천하면 티셔츠를 받죠. 그리고 매니저 회원 2명 정도 추천하면은 또 후드티를 받아요. 이거는 참가만 하면 누구나 받는 거죠.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받는 경품
전 세계에서 1000명을 뽑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래플 프라이즈 즉 추천 경품을 봤더니 다른 때랑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 1등, 2등, 3등 아시죠? 럭셔리 여행 갈 수 있는 1등이 15,000유로 상당의 여행을 보내주잖아요. 15,000원 상당이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정도 여행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1등이. 근데 이게 추첨으로 2등이 7,000유로, 3등이 5,000유로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2,000유로인가? 5,000유로. 어째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으면 6위와 7위가 농구 경기를 관람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 파리에서. 파리 여행도 하고. 6위와 7위가. 이번에 저희가 파리에 있는 프로 농구팀과 저희 PM이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잖아요. 후원 계약을. 그래서 파리에서 프랑스 리그 1등 농구팀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없던 게 생겼어. 어? 그리고 400등 안에만 들면은 멋진 그 또 가죽 가방을 또 사무용 가죽 가방이 걸려 있더라고요. 또 탐나더라고요. 400등 이후부터 1000등까지는 그냥 뭐 선두까지 발톱까지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는데 요거 보면서 아 경품에 변화가 있었네. 뭐 애플 노트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그룹에서 요거 경품 추첨해가지고 받은 사람들 몇 명 있죠. 임재사람도 있는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그 경품에 당첨된 적이 없어요. 여기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올해 또 도전합니다. 도전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추천하신 분들 그룹 차원으로 좀 지원을 하려는 거는 어떤 부분이면 미국팀, 한국팀 구분 없이 제 산하에서 1등, 2등, 3등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현금을 걸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은. 그래서 1등, 2등, 3등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자신이 그 퍼스트 라인에 구축한 사람들의 전체 매출 총합으로 1등, 2등, 3등을 해가지고 1등 같은 경우는 1등이 얼마죠? 5,000유로인가? 그리고 그 2등이 3,000유로, 3등이 2,000유로 정도 현금 또 캐시 그 걸려 있어요. 그냥 보시면. 근데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1등한테 한 50만 원, 2등한테 한 30만 원, 3등한테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현금 캐시를 걸어서 그룹 지원으로 스폰서 컴피티션 요거 이거 다 같이 한번 도전하자 이런 의미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퍼널 마케팅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양보다 질이다. 깔때기에 최대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시면은, 자, 이제 그림 보면 설명드렸는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퍼널 마케팅이란 모르는 사람을 관심 있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 즉, PM을 모르는 사람으로 저희는 보면 되겠죠? PM을 모르는 사람을 PM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관심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설계도가 퍼널 마케팅이에요. 설계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한 번의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쭉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최적화된 퍼널 예시가 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설명부터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만나자마자 물론 콜드 컨택으로 뭔가 진행도 많이 하지만 관심, 신뢰, 사용, 재구매, 소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리드 명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찍 만났기 때문에 이거 떠나서 저는 오랜 기간 이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해왔었고요. 그 덕분에 저의 휴대폰에는 거의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 휴대폰에 있어요. 저희 1차 명단이 5천 명, 6천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명이 더욱더 늘어나요. 왜? 요즘 SNS 마케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퍼널 전체 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심, 공감, 신뢰, 체험, 반복 사용, 팬, 소개 파트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체험이라는 부분도 제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사업자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신뢰에서 바로 사업 파트로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사업자 리크루팅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퍼널 보면은, 상단 퍼널 보면, 이건 내 이야기야. 자,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깔때기에 집어넣기 전에는, 이 사람은요, 고객도 사업자도 아닙니다. 어? 처음에 그냥 관심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단계. 나에 대해 관심을 갖든,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나에 대한 관심을 갖든, PM 사업에 관심을 갖든, 그런 단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처음부터 어떤 이런 퍼널 마케팅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회사 설명, 제품 성분, 보상 플랜,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관심 단계에서는 음? 어떤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뭐 라든가 요즘 건강 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 운동을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아무리 관리해도 컨디션이 안 올라가네요. 요즘 너무, 뭐, 저희는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 많이 하면, 뭐 친구들 이거 얘기 안 해도요, 먼저 그 사람의 건강 컨디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얼굴 많이 피곤해 보이냐? 왜? 저희는 평소에 건강 루틴 지키니까 건강해야 되잖아. 나는 쌩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심 유발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이 사람이 관심도 없는데 회사 설명하고 막 너 피해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 던지지 말고요. 관심 단계에서는 회사 설명, 제품 설명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명단을 확장하는 방법을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숨기고 문제만 꺼냅니다. 어? 그래서 이 관심 리드 명단에서 관심 단계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좀 쉽게 얘기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리고 이 중간 패널을 보면, 중간을 보면은, 예,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공감과 신뢰를 형성해 가는, 신뢰 단계. 신뢰. 공감과 신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이 쪄. 너 살이 좀 많이 붙었네. 어? 아, 나 요즘에 나도 모르게 살이 막 찌고, 맞아. 그래, 살이 찔 수, 나도 좀 살이 좀 쪘었어. 뭐, 이 공감을 좀 이끌어내면서,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 형성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뭔가 있네? 너 뭐 갖고 있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죠. 경험 스토리. 나도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올챙이배. 저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쪄 보이진 않았지만, 올챙이배처럼 배가 볼록 나와 있었는데, 나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더라. 어? 뭐 술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렇더라. 공감해주고, 어떤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그, 내가 쉐이프업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을 참여해가지고 어디 앰버서더 됐거든? 됐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 자기 경험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내 스토리가 아니래도 고객의 변화 사례,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 중에서 아니면 또 형제라인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경험들을 또, 누구누구 보니까 그분이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안 같은 얘기도요. 저는 많이 얘기하는 사례가 김연란 사장님, 심청상 사장님의 와이프, 사모님, 아시죠?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암 얘기 나오면. 내가 아는 분이 5년, 6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암 판정 받고
혈액암에 위암에 유방암에 거의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재산 정지까지 할 정도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피임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야. 내 가까운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내가 눈을 직접 봤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분이 아산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어. 얼마 전에 완치 판정 받았대요. 어?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스토리들. 그래서 이제 주목, 관심 단계에서 뭔가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또 설명해 줄 필요 있어요. 야, 너가 그렇게 지금 살찌는 이유가, 야, 비만도 WHO의 하나의 질병 코드라고 하더라. 내 몸에 어딘가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만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 이럴 때 평소에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을 쌓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어? 잘못된 상식 같은 얘기도 정리해 줄 필요도 있고, 잘못된 건강 상식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예시를 보면, 저도 예전에 무조건 잠부족인 줄 알았어요. 피곤한 게.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죠. 잠을 푹 자려면은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 필요하죠. 꼭. 운동 문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 문제더라고요. 운동한 이후에 어떤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문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특히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리스토레이트를 한 포 또는 두 포, 한 포 정도 먹어줘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내 몸에 안 좋은 것도 빠져나가지만 좋은 것도 빠져나간다니까요. 땀 흘리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동을 하고 나서 더 피곤해서 하시는 분, 또 어떤 건강 문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면서 또 내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신뢰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 영양을 먹어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사장님, 나 건강식품 챙겨 먹고 있는데? 나 먹고 있는데? 사장님, 건강식품 성분하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먹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 흡수가 안 되면, 또 흡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응? PM 제품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엔티스라고 하는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많이 써야겠죠. 지금 여기까지도 뭐 회사와 제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도 제품명은 최소화한다. 툭툭 섞어주지만 주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넘어가면서 이제 한번 써볼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들어오면서 PM 제품 한번 먹어볼까? 컨시더레이션, 고려사항, 한번 먹어볼까? 나 이 사업 한번 해볼까?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한번 써볼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내 이 사업 한번 해볼까? 저희 예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 우리 후속 관리 고객들은 다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행동 유도, 구매 체험 또는 제품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 자, 제가 쓰는 방법 하나 공유해 볼게요. 라든가, 부담 없는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데모백 안에 3단 리플릿에 파워카트가 리스트레이 딱 붙여놓고 그냥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때 데모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데모백에서 액티바이즈를 시연시켜 준다거나 한번 먹어볼 수 있게끔, 시음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3단 리플릿에 파워카트 리스트레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이거 갖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자기 전에 리스테이트 한 포 드시고 주무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파워 칵테일 한번 한 잔 드셔보세요. 뭐 이런 부분도 이때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무조건 저는 1단계, 2단계도 없이 바로 그냥 그런 거 뿌리지 마세요. 돈 낭비니까. 어?
효과를 보라는 게 아니라 느낌을 보세요. 지금 그 단계에서 그 한 포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보겠습니까? 뭐 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체험시켜주고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때 저희가 샘플링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어요? 뭐 기대치도 낮춰주고 진입장벽 낮춰주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 근데 설득이 아니라 실험을 제안. 이분이 뭔가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낌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단계 넘어서서 다르네? 이런 단계에 넘어가서 사용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기. 자, 우리 제품이 전달됐어요. 이들은 이 샘플링만이 아니에요. 어떤 내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했어요. 뭐 구매보다 그 어떤 부분보다. 자, 그럼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품 먹었더니 어때요? 제가 항상 저희 소비자 관리할 때도 제품이 가면 사장님 제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때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어떤 것들인지 아시죠? 제품을 알고 먹으면 더 효과 100배다 이러면서 제품에 대한 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도착하고 나서 3일 후에 어때요? 드셔보고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파워 칵테일은 제품 언제 아침에 꼭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드셨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어? 이러한 질문들을 그분이 이 사용 경험들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할 수 있겠죠. 사장님 아침에 파워 칵테일 드셨죠? 그 파워 칵테일 안에는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요.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먹으면 좀 장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리스토레이터로 드시고 나서 잠을 좀 푹 주무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이드, 설치 방법이라든가 관찰 포인트 제시하는 거죠. 리스토레이터 드시고 푹 주무셨죠? 라고 하면서 기록 유도? 이건 체험 노트죠. 제품이 들어가는 고객들한테. 예시, 첫 3일은 변화보다 리듬을 보세요. 사장님 이게 드시고 조금 덜 피곤하지 않았어요? 라든가 아침 컨디션만 체크해 보시라고. 리스토레이터 드시고 나 다음날 어땠는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좀 관리해줘라. 섭취하는 것들을 그분이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재구매 퍼널에서는 이거 계속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으신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생활 루틴화, 소비자 고착화 이런 목표인데 어, 사장님 지금 며칠 최소 저희 제품이 굉장히 흡수율도 높고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최소 한 달,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보시라고. PM 제품은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만에 결과 나오신 분도 있지만, 사장님, 최소한 내 몸이 뭔가 세포들 다 이런 주기들이 있는데,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저희가 이 오토십이라는 것도 3개월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건 단발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토십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끊기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없었어요? 어떤 분이 안 먹었어. 내가 그거 요즘에 안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또 피곤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생활비 중 하나 들어간 거죠? 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제품을 드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이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는데 이거를 3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사장님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오토십 구독을 한 것만으로 주어진 혜택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누군가를 소개하시고 홍보하고 소개하셔서 저희 연결시켜 주시면 그분의 사장님 추천으로 그분을 가입시켜서 먹게 하면 사장님 제품 공짜로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생활비 중 하나로 간 거지 않냐. 경비를 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죠. 재구매는 설득이 아니라 습관. 이게 사장님 하나의 건강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소개 퍼널도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나만 쓰기 아깝다. 음? 자발적인 소개가 발생할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분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이 생기면 제품에 대한
좋은 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소개가 일어날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이 사업을 선택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하는 이유들을 이제 얘기하는 중에 사장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소개 좀 해주세요. 사업 한번 해볼래요? 이런 얘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 누구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분을 위한 마음에서 사장님 제품을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 부분들 함께 나누면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 변화를 체감하고 주변에 질문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시켜 나가는 한 스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죠. 이거 누구한테 제일 도움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얘를 리토렛을 먹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어. 내 주변에도 나처럼 잠을 못 잔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제일 도움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이 당뇨가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혹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런 부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너 퍼널 같은 경우는 이건 비즈니스다. 자, 목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거, 소비자를 사업자 전환시킬 때 전환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무조건 처음에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되기 위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에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네. 재구매도 좀 일어났어. 그 제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 소개 경험 1, 2회 정도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그러면 이거 그냥 정말 아이템 좋지 않냐. PM 제품이 아이템 너무 좋지 않냐. 사업 아이템으로도 최고다. 사장님이 지금 하는 소비를 약간의 구조만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 사장님이 누굴 소개하면서 또 이분들도 사장님처럼 누굴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연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소개 활동,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됩니다. 타이밍.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요약을 하면 설명하면 안 돼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퍼널 마케팅의 설계도처럼 어떤 단계별로 내가 고객의 컨택과 관리 나가야 되고, 설득이 아니라 경험을 시켜주는 거고, 정보가 아니라 니즈를 찾는 거고,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주는.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을 설득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럼 내가 이 퍼널 마케팅 말씀인 것처럼 이러한 퍼널 마케팅의 이 설계도를 어떤 식으로 나의 결과가 나오느냐,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는 건 나의 인적 자원이 어떤지 아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을 확장하면서 깔때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1000명을 집어넣느냐, 100명 집어넣느냐, 10명 집어넣느냐, 질보다 양이다. 최대한 깔때기에 집어넣고, 이런 단계. 리드 명단, 리드, 프로스펙트,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설계도를, 이러한 요 개념이 머리에 서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를.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난주에 홍보 활동과 소개 활동에 이어서 퍼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시황에서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지만, 다음에 교육할 부분을 미리 좀 올려놨어요. 제가 보시면은 이 부분 제가 올려놨죠. 고객의 상상력에 어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또 다른 교육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고객에게는 논리가 아닌 미래의 그림을 파는 설득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왜 논리로 설득하면 100% 거절당하는가? 이런 부분들, 설득의 본질.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공략할 것이냐. 인간 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 내용 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거고요.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한 후에 미래를 산다. 그래서 그분에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어? 잘못된 접근이 성분을 설명하고 제조 공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이 제품을 먹은 이후에 자기 모습,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비전, 오랜만에 동시에 나갔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 동안, 되게 젊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얘기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이걸 마무리 짓는 이유는, 고객과 미팅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첫 고객과의 이러한 퍼널 마케팅의 설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어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PM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유발되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유발된 이후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처음에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뭔가 덤벼들게 된 이런 과정에서는 논리보다 감성에 호소해야 돼요. 이러한 이미지를, 즉 미래의 그림을 파셔야 됩니다. 논리가 아닌 미래의 그림. 그래서 제가 고객이랑 처음에 첫 미팅이 첫 컨택이나 이럴 때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한다고. 최대한. PM에 관심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PM 보상 플랜이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NPC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상상이 나올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미래의 그림을 판다라는 생각으로 고객과 컨택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